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노지 감귤 값이 하락세를 보여 농가마다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감귤 가격이 가장 떨어졌던 지난해보다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어서 가격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하 초기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을 보였던 노지 감귤 가격은 이달 들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9대 도매 시장의 노지 감귤 5kg 한 상자의 평균 경락가는 지난 3일 9,000원대를 기록했다. 이달 중순에는 7,000원대로 떨어졌고 하순에는 6,00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이달 출하된 평균 가격은 최악이었던 지난해보다도 3% 낮은 수준이고 2018년보다는 16%나 떨어졌습니다. 도매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경기 속에 과일 소비 부진을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양도 작년하고 비교해서 못하진 않고 당도가 좀 더 낮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세가 안 올라가는 거는 코로나 영향에 따른 그 소비 부진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사과와 배 등 다른 과일은 작황 부진에 따른 반입 물량 감소로 작년보다 50%가량 경락가가 높습니다. 특히 5kg 감귤 한 상자의 최고가와 최저가 가격 차이가 10,000원까지 벌어져 출하 과정에서 철저한 선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품종이라든지 품위가 좋은 것들은 가격이 고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재배된 그 급수된 감귤은 그 당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안 올라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좀 외면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농정당국은 감귤 가격 안정화를 위해 완수가 위주의 수확과 비상품 감귤의 시장 격리 그리고 도매 시장별 분산 출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4.3 생존 수영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소송 제기 1년 만에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내일 오전 생존 수영인 양근방 할아버지와 유족 등 39명이 국가에 제기한 10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재심 청구를 통해 지난해 1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형사보상을 청구해 53억 원을 배상받은 뒤 마지막 절차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제주도가 유충이 나온 강정정수장 수개를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일부 지역에서 한때 검붉은 수돗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충이 유입된 원인 파악도 아직 감감인데 오염된 수돗물까지 공급돼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샤워기를 틀자 얼마 지나지 않아 하얀 필터가 검게 변합니다. 필터 안에는 덕지덕지 이물질이 들러붙었고 세면대며 싱크대 수도꼭지마다 필터가 검게 변했습니다. 작은 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러니까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뭐 몇 개월 전에 있었던 그 인천 그 유충하고 막 이런 사건들도 있고 하니까 많이 걱정이 됐죠. 어제 저녁 8시쯤 서귀포시 동홍동 지역 5천여 가구에서 12시간가량 검붉은 수돗물이 쏟아졌습니다. 모두 동홍 배수지를 통해 상수도를 공급받는 가구들로 제주도는 유충이 발견된 강정정수장에 수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정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삼매봉과 고군산 배수지를 모두 비워낸 뒤 남원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았고 이 과정에서 기존 남원정수장에서 물을 받던 동홍 배수지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침전물이 수돗물에 섞여 공급된 겁니다. 30cm 정도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니까 30cm밖에 없고 지금 동홍 배수 수위가 2.6m라서 심한 것들은 다 빠져나가서 지금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정정수장의 수계 전환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은 이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강정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던 배수지의 수원을 남원이나 회수,
어승생 정수장과 연결하려면 오랫동안 방치해둔 관로를 써야 해 녹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오염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망간 농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흑수의 발생 우려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녹물의 경우에는 이제 수도관에 특히 이제 철제관의 부식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뭐 일부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뭐 지역에 따라 뭐 편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충 발견에 이어 오염된 수돗물까지 공급되면서 깨끗하다고 평가받아온 제주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이 좀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해 유충 유입 경로에 대한 심층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전문가 6명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역학조사반 첫 회의를 열어 강정정 수장 수처리 공정 과정과 유충 유입 간의 상관관계 등을 심층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반은 유충 유입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으며 조사 보고서가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됩니다. 한편 강정정 수장 계통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은 타막인털 깔따구와 깃 깔따구속, 아기 깔따구속 등 3종으로 이 중 2종은 국내 미기록종으로 확인됐습니다. 지하수를 퍼올려 농업용수로 사용한다는 소식,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지하수 말고도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 대체 수원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수지나 하수 처리장 재이용수 시설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문제는 정작 농민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슈 추적 2번째 순서, 김찬년 기자입니다. 120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성읍 저수지. 2016년 성읍 일대 400헥타르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도내 최대 규모로 건설됐습니다. 농업용수로 쓰는 지하수를 대체하기 위해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저수지를 조성했는데요. 예산만 614억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취지와 달리 실제 농민들의 이용률은 저조합니다. 올 들어 성읍 저수지 이용량은 24만 톤, 저수량의 2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물 사용료는 따로 없지만 저수지 배관에서 농경지까지 관로를 설치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해 농민들이 사용을 꺼리는 겁니다. 옮겨와야 되잖아. 파이프 먹고 일로 와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거. 물도 여기다 좋다 그러고 그냥 기본 요금 선임은 쓰니까는. 요금이 얼마 정도예요? 10,000원 정도는 나오지 1년에. 저수지물은 관이 아무래도 농업용수보단 땡겨가는 것이 힘들어갖고 않는 것 같아요. 제주도 내 저수지는 모두 7곳. 공급 가능한 농업용수만 300만 톤이 넘습니다. 하지만 농가들이 가뭄 때나 쓰는 용도로 그치면서 저수지 용수 사용량은 전체 농업용수의 2%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희 저수지 용수와 관정 용수가 겸용, 그다음 보충 용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저수지 용수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지선 추가 부설, 비상급수대 설치 등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수를 정화해 다시 사용하는 하수처리장 재이용수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제주도는 2012년 동부와 서부 하수처리장에 하루 5,000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재이용수 처리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110억 원이 투입됐지만 정화 가능한 하수의 1.4%만 재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재이용수가 하수 처리장 그 처리수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농민들이 뭐 친환경 농법이나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하수 처리 재이용수를 꺼리는 것 같습니다. 염기가 있어가지고 싹 가빌 건데 농사가 그러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도 뭐 좋은데 그때 쓰느냐 이거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하수를 대체할 수 있는 수원을 개발해도 정작 농민들이 사용을 꺼리면서 하루 24만 톤의 지하수가 밭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이 심한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습니다. 제주도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해 차량 단속용 CCTV 14대를 새로 설치하고 기존 방범용 CCTV 가운데 40대로 공해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사업을 대부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됐지만 단속 설비가 마련되지 않아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지는 못해왔습니다. 한편 도내 등록 차량 가운데 5등급 차량은 3만 대에 달합니다. 제주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풍력 발전을 통한 그린 수소 실증 사업을 실시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미래를 선도하는 제주 뉴 프론티어 전략을 통해 에너지공사가 주관이 돼 오는 2023년까지 220억 원을 투자해 쓰고 남은 풍력 전기로 그린 수소를 생산해 저장하는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제주를 국내 수소 산업 발전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구자읍 행원리 일대에 국내 최대의 풍력 메카 단지를 조성해 4.2메가와트 규모의 풍력 발전기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제보호종인 천연기념물 흑두루미가 순천만을 찾아왔습니다. 지난 겨울 2,700여 마리가 월동해 최대 개체수를 기록했는데 올해도 개체수가 늘어날지 관심입니다. 더불어 흑두루미에 대한 인공위성 이동 루트 추적도 시도됩니다. 여수 박민주 기자입니다. 칠면초가 붉게 물든 순천만, 갯벌에 천연기념물 흑두루미가 내려앉았습니다. 올해 첫 번째로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는 600여 마리. 이번 주를 시작으로 흑두루미는 한겨울까지 순천만에 머물게 됩니다. 지난 겨울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는 모두 2,701마리로 지난 1996년 관측 이후 최대 개체수를 기록했습니다. 서식 환경이 안정화되면서 올해는 개체수가 늘어날지가 관심입니다. 네, 현재 지금 겨울철새가 오늘 새벽 기준으로 하면 흑두루미가 638마리가 와 있고요. 그리고 건목두루미 1마리가 지금 또 별도로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겨울에는 흑두루미의 이동 루트도 추적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연기됐던 이동 루트 추적이 되는 건데 인공위성으로 이동을 확인하는 겁니다. 문화재청과 환경부, 해수부가 공동으로 참여해 야생 흑두루미의 발신기를 달아 서식지 전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됩니다. 흑두루미를 한 5마리 내외 정도 포획을 해서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흑두루미의 중요한 번식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중간에 어디를 경유하는지, 특히 이제 북한의 경유 상황이 파악이 될 것 같고요.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돼 보호를 받고 있는 흑두루미. 순천만의 흑두루미 생태와 이동 루트가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흐린 가운데 현재 산지를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중산간 이상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후부터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는데요. 호흡기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점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내일은 구름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 16도, 남부는 15도, 동부는 1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22도, 동부 21도, 북부와 서부가 2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흐린 가운데 현재 기온 18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며 춥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흉기를 든 이웃을 제압하다 숨지게 한 70대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폭행치사와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5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화투를 치다 돈을 잃은 B씨가 흉기로 위협하며 난동을 피우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B씨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라산 탐방 시간이 조정됩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등반객들의 안전을 위해 어리목과 영실 코스는 오후 2시에서 12시로, 윗세오름은 오후 1시 반에서 1시,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는 12시 반에서 12시로 입산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돈네코 코스도 10시 반에서 10시로, 어승생악은 오후 5시에서 4시로 앞당겨집니다. 세계유산본부는 동절기 산행 때 방수와 방풍, 방안에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유흥 지역에 대한 특별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제주시는 오는 31일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주요 유흥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클럽 등 고위험 시설로 출입 명부 미기재와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영업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곶자왈 공유화 기금 마련을 위한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곶자왈 공유화 재단은 다음 달 한 달 동안 2020 삶이 아름다운 곶자왈 동반자를 주제로 곶자왈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가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공유화 기금 모금 캠페인을 개최합니다. 2007년부터 모금된 곶자왈 공유화 기금은 160억 원으로 이 가운데 100억 원을 들여 곶자왈 86만여 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한 드라이브스루 판매 행사가 열립니다. 제주도와 제주도 수산물 가공 유통협회는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시 2호 매립지에서 제주 넙치와 은갈치, 자반고등어 등 제주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합니다. 품목당 2,000여 개씩 시중가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판매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